오미크론 확산세가 꺾이지 않고 있는 가운데 LA 통합교육부가 등교 수업에 들어갔습니다. 개학을 앞두고 학생과 교직원의 무더기 격리 사태가 발생해 교내 집단 감염 우려도 커지고 있습니다. 조 바이든 행정부가 코로나19 자가진단 검사 비용을 보험으로 처리해주는 대책을 마련했습니다. 오는 15일부터 가정용 검사 키트 구매 비용을 한 달에 최대 8차례 보험으로 처리할 수 있게 됩니다. 연방준비제도가 필요하다면 금리를 당초 계획보다 더 올릴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는 물가 상승을 막기 위한 것으로 올해 4차례 더 인상할 것이란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미국의 명문 사립대학들이 저소득 출신 학생에 대한 학자금 지원을 줄이기 위해 담합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이런 담합 행위로 17만 명의 학생이 수억 달러의 피해를 본 것으로 추정됩니다. 그곳은 다양한 모습으로 우리 앞에 나타납니다. 때론 극적인 방식으로 자신을 드러내기도 하고 세상을 보는 우리의 시선을 끊임없이 바꾸며 내면 깊숙이 잠자고 있던 진정한 우리를 깨어나게 합니다. 아직 발견되지 않은 경이로움으로 가득한 곳, 야마바 리조트 앤 카시노 SM 매뉴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월 11일 첫 소식입니다. 오미크론 변이가 급속히 확산하는 가운데 LA 통합교육부 소속 학교들이 오늘 새 학기를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학생과 교직원 7만여 명이 코로나 확진 판정으로 집에 머물게 되면서 교내 감염 확산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여전히 제기되고 있습니다. 김재은 기자의 보도입니다. LA 통합교육부 개학 첫날, 학생들은 또 한 차례 대규모 지역사회 감염이 확산하는 가운데 등교 수업을 맞이하게 됐습니다. 카운티의 하루 확진자 수는 연일 수만 명을 기록하고 있고 전체 누적 확진자 수도 200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The stakes are kind of high right now. I don't know that I don't feel positive really sending them back. 학생과 교직원 감염 사례도 속출하고 있어 교내 집단 감염 우려도 여전합니다. 등교 수업을 시작하기도 전 이미 무더기 격리 사태가 벌어졌기 때문입니다. 교육부 측은 개학 첫날 이전까지 학생과 교직원들을 대상으로 코로나 검사를 의무화했습니다. 42만여 명이 검사를 받은 가운데 이 중 7만여 명이 확진 판정을 받아 교육군 내 확진율은 15%에 달하고 있습니다. In November, 2.6% of the kids we tested were positive. It's now over 15% of the kids that we're testing. No, it's almost 5 times as many kids getting COVID as back in November. 이런 가운데 학교 당국은 학교 캠퍼스 내 방역 지침의 중요성을 재차 강조하고 나섰습니다. 메건 라일리 임시교육감은 교육부의 확진율은 높은 수준이지만 카운티 전체 확진율보다는 여전히 낮다고 설명했습니다. 에릭 가세티 LA 시장도 학교는 코로나에서 가장 안전한 공간이라며 방역만 철저하게 지킨다면 학생들이 대면 수업을 이어갈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MBC 뉴스 김재은입니다. 연방정부가 코로나19 자가진단 비용을 보험으로 처리해주는 대책을 마련했습니다. 조 바이든 행정부는 오미크론 변이 확산에 대응하기 위해 각 가정의 코로나 자가진단 비용을 보험으로 처리해주는 방안을 내놨습니다. 대책에 따르면 민간 의료보험 가입자는 오는 15일부터 연방식품의약국에서 승인한 가정용 검사 키트를 구매할 경우 비용을 보험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보험사는 1인당 매달 최대 8차례 검사 비용을 보장하게 되며 4인 가족 기준 매달 최대 32개까지 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한편 정부는 가정에 5억 개의 자가진단 키트를 무료로 보급할 예정이며 이번 달 말까지 해당 서비스를 주문할 수 있는 웹사이트를 개설할 전망입니다. 코로나19에 대한 입원율이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1년 전 최고 기록을 넘어섰는데요. 심각한 인력난과 테스트, 키트 부족 사태에 놓인 미국 의료 시스템에 대한 압박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홍지은 기자의 보도입니다. 미국에서 오미크론 변이로 코로나19 감염증이 급속히 확산하면서 확진자 수가 연일 새 기록을 쓰고 있습니다. 입원 환자 수도 팬데믹 후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This latest surge of Omicron is like nothing we've seen. 미 보건복지부 데이터에 따르면 어제 기준 미국의 코로나19 입원 환자는 14만 5,982명으로
지난 겨울의 최고치였던 지난해 1월 14일 기록을 넘어섰습니다. 또 하루 신규 확진자는 141만 7,493명으로 역시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의료 인력들도 코로나19에 감염되거나 감염자와 접촉해 격리에 들어가면서 환자를 치료해야 할 병원들도 인력난을 겪고 있습니다. 미국 병원의 24%가 위태로운 상황입니다. A lot of hospital systems simply do not have enough staff because people are out with COVID themselves, diagnosed, forcing to isolate and quarantine themselves. 각 주정부도 병원의 인력 부족에 대처하기 위해 비상조치에 나서고 있습니다. 버지니아주는 병상 확보 등을 골자로 한 제한적 비상사태를 선포했고 텍사스와 켄터키주도 수천 명의 의료 인력을 새로 채용하거나 주 방위군을 의료시설에 배치했습니다. CDC에 따르면 백신 미접종자들의 입원 위험은 백신 접종자보다 8배나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보건당국은 오미크론 확산을 막기 위한 백신 접종을 거듭 당부했습니다. The emergence of the Omicron variant again emphasizes the importance of vaccinations and boosters, which decrease the risk of infection, severe disease, and death caused by COVID-19. 워싱턴대 연구팀은 오는 25일쯤 확산세가 정점을 찍을 것으로 전망했으며 이때 입원 환자는 지금의 2배에 달하는 27만 3천 명에 이를 수 있다고 추산했습니다. MBC 뉴스 홍지은입니다. 미국 연방준비제도의 제롬 파월 의장이 물가 억제에 필요하다면 당초 계획보다 금리를 더 올릴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세계은행은 올해 세계 경제 성장이 둔화될 것이라는 전망치를 내놨습니다. 워싱턴에서 박성호 특파원입니다. 미국의 작년 11월 소비자 물가 지수는 5.7% 올랐습니다. 연 2% 이내 인플레이션 억제라는 연방준비제도의 목표를 훨씬 뛰어넘었습니다. 거의 40년 만에 최대폭 상승입니다.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은 물가 억제를 위해 필요하다면 지금 계획보다 금리를 더 올리겠다고 오늘 상원 금융위 인준청문회에서 밝혔습니다. If we see inflation persisting at high levels longer than expected, if we have to raise interest rates more over time, we will. We will use our tools to get inflation back. 그는 인플레이션이 올해 중반까지 완화할 것으로 예상했지만 물가 상승이 굳어지는 것을 막겠다는 의지를 강조한 겁니다. 연준 내에서는 3월 기준금리 인상에 대한 지지가 잇따르고 있다고 미국 매체들은 전했습니다. 이미 연준 당국자들은 올해 기준금리를 3차례 인상할 것으로 예상해왔고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4차례 인상할 것이란 전망도 있습니다. 연준의 금리 인상은 통상 소비자와 기업의 대출 이자 부담에 영향을 줘 경제 성장을 둔화시키는 효과가 있습니다. 하지만 파월 의장은 인플레이션이 고용 시장에 미치는 피해를 더 크게 걱정했습니다. High inflation is a severe threat to the achievement of maximum employment and to achieving a long expansion that can give us that. 세계은행은 오늘 발표한 세계경제 전망 보고서에서 작년 5.5%였던 글로벌 성장률이 올해 4.1%, 내년 3.2%로 크게 둔화될 것이라고 예측했습니다. 세계은행은 오미크론 변이의 빠른 확산으로 코로나 대유행이 경제 활동을 계속 결함시킬 수 있다고 내다봤습니다. 워싱턴에서 MBC 뉴스 박성호입니다. 미국 명문대학들이 신입생을 선발하는 과정에서 부정행위를 저질렀다는 혐의로 소송에 휘말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대학 졸업생 5명은 모교를 포함해 명문대 16곳을 대상으로 담합 혐의를 제기하며 지난 9일 시카고 연방법원에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원고 측은 피소된 대학이 담합을 통해 저소득층 등 등록금을 낼 역량이 없는 학생들을 배제하기 위해 이들에 대한 학비 지원을 줄였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담합 행위로 지난 20여 년간 재정 보조 수급자 17만 명이 수억 달러의 비용을 과잉 부담했다고 덧붙였습니다. 피소된 대학에는 브라운과 듀크, 예일, 코넬, MIT, 캘리포니아 공과대 등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으며 아이비리그 대학 중에서는 하버드와 스탠퍼드, 프린스턴 대학 등만이 피소되지 않았습니다. 유나이티드 항공과 화이자 등 글로벌 기업들이 코로나19 오미크론 변이 확산에 운영을 대폭 축소하거나 인력을 감원하고 있습니다. 유나이티드 항공은 오미크론 변이 확산으로 현재 직원 3천여 명이 확진 상태라면서 고객을 담당할 인력과 자원을 확보하기 위해
여객기 운항 일정을 한시적으로 줄일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와 관련해 스콧 커비 유나이티드 항공 최고 경영자는 최근 뉴욕 인근 뉴워크 공항에 배치된 직원 가운데 3분의 1이 하루 동안 병가를 낸 적이 있다면서 심각한 인력난을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이외에도 제약사 화이자는 오늘 코로나 확산으로 영업을 비대면으로 전환하고 인력 수백 명을 줄이기로 결정했다면서 이번 감원 규모의 절반 정도에 해당하는 새로운 일자리를 다른 지역에 마련할 계획이라고 전했습니다. 한편 화이자의 구체적인 직원 감염 규모는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북한의 탄도미사일 시험 발사로 미 서부 해안에 위치한 공항에서 몇 분가량 이륙 금지 명령이 내려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AP통신에 따르면 어제 오후 2시 30분쯤 캘리포니아주 샌프란시스코 국제공항과 인근 지역 공항에서는 5분가량 이륙 금지 명령이 내려졌으며 이는 북한이 탄도미사일을 발사한 지 몇 분 후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The DPRK's continued pursuit of weapons of mass destruction and ballistic missile programs is a threat to international peace and security. 또 샌프란시스코 항공 관제탑에서 해당 지역 영공을 피하고 이착륙도 피하라는 지시가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륙 금지 명령은 특정 공항으로 운항이 예정된 항공기가 출발 지점에 머물러 있도록 하는 조치로 2001년 9.11 테러 당시 발동됐습니다. 북한이 새해 들어 무력 시위에 나선 것은 이번이 두 번째로 앞서 북한은 지난 5일 첫 탄도미사일을 발사해 나선 뒤 극초음속 미사일을 시험 발사했다고 주장한 바 있습니다.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가 북한의 핵미사일 도발을 막을 방법으로 선제 타격을 언급하면서 논란이 제기됐습니다. 이른바 멸공 논란이 채 수습되기도 전에 또 한 번 대북 강경 발언이 나온 건데 위험천만한 발언이라는 비판이 나왔습니다. 이학수 기자입니다. 논란의 발언은 윤석열 후보가 신년 회견 도중 외신 기자의 질문에 답하는 과정에서 나왔습니다. 북한의 미사일 도발 방지 계획을 묻는 질문에 선제 타격을 말한 겁니다. 요격이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그러면은 그 조짐이 보일 때 킬체인이라고 하는 이 선제 타격 밖에는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지금 없고요. 윤 후보가 말한 킬체인은 군의 방어 체계로 미사일 발사를 사전에 탐지해 먼저 파괴하는 작전입니다. 군의 매뉴얼에 실존하는 작전이지만 선제 타격은 전면전으로 직결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에 정치 지도자가 공개적으로 언급한 경우는 거의 없었습니다. 군의 공식 용어 또한 3년 전 전략 표적 타격으로 바뀌었습니다. 민주당은 아무리 가정적 상황이라고 해도 한반도를 위기에 빠뜨릴 수 있는 극히 부적절한 발언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오히려 북한의 오판으로 인해 섣부른 군사행동을 야기할 수 있습니다. 시대에 뒤떨어진 멸공 논리는 그저 공멸을 초래할 뿐입니다. 정의당은 제1야당 후보가 북한을 선제 공격할 수 있다고 공공연하게 선언한 거라며 철모르고 무책임한 발언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이에 대해 윤석열 후보 측은 현재의 한국형 미사일 방어 시스템으로는 요격이 거의 불가능하다며 선제 타격은 금기어가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또 진정 국민을 불안하게 하는 건 북한의 핵미사일 앞에 침묵하는 정부 여당이라고 맞받았습니다. 군 관계자는 윤 후보가 언급한 마하 5 수준의 미사일은 물론 그 이상인 마하 6 정도까지도 우리 방어 체계에서 요격 대응이 가능하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이학수입니다. 정용진 신세계그룹 부회장이 SNS에 올리는 글들이 연일 논란입니다. 인터넷에는 신세계와 스타벅스에 대한 불매 운동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임경아 기자입니다. 정용진 신세계 부회장이 또 인스타그램에 글을 올렸습니다. 새벽 북한의 미사일 발사 기사를 공유하고 동그라미 2개를 함께 남겼습니다. 정치권까지 번진 멸공 논란을 처음 촉발시켰던 당사자. 더 이상 관련 발언을 안 하겠다고 했지만 하루 만에 또 글을 올린 겁니다. 글은 2시간 만에 삭제됐습니다. 정 부회장의 행보는 지난해 내내 논란이었습니다. 멸공 논란 이전에도 미안하다 고맙다는 음식 감상평, 경쟁사인 롯데그룹 저격 논란도 있었습니다. 극우 성향의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 연구소가 만든 뮤지컬 박정희를 관람하기도 했습니다.
소셜미디어에는 신세계 그룹에 대한 불매 운동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신세계, 쓱닷컴, 이마트는 물론 신세계 영업이익의 절반이 넘는 스타벅스 커피도 불매 운동의 대상이 됐습니다. 신세계 주가는 7% 가까이 하락했다가 조금 반등했지만 오너 리스크에 대한 우려가 커졌습니다. 비단 주주뿐만이 아니라 여기서 일하시는 분들, 하청 기업들, 각 치면 신세계가 가지고 있는 그 영향력이 상당히 큰데 본인은 뭐 하고 싶은 얘기 하는 거다라고 하지만 결과적으로 이 사회적인 리스크죠. 기업의 리스크를 넘어서. 정용진 부회장은 일본 불매운동 포스터를 따서 만든 보이콧 정용진 이미지는 삭제하지 않고 남겨뒀습니다. 신세계 측은 다시는 멸공을 쓰지 않겠다는 뜻을 강력하게 표현하기 위한 일종의 셀프 디스라고 설명했습니다. MBC 뉴스 임경아입니다. 현대차와 기아차가 지난해 미국 시장에서 연간 역대 최다 판매 실적을 기록했습니다. 현대차 그룹에 따르면 현대와 기아차는 지난해 미국 시장에서 143만 9,497대를 판매해 미국 진출 35년 만에 처음으로 일본 혼다를 제치고 신차 판매량 5위에 올라섰습니다. 특히 현대차 북미 법인의 판매량 역시 역대 최다 실적을 기록했고 기아는 미국에서 연 70만 대를 넘어선 것은 미국 시장에 진출한 후 처음입니다. 차종별로는 현대차에서 투싼과 아반떼, 산타페 순으로 나타났으며 기아에서는 K3, 스포티지, 텔룰라이드 순으로 많이 팔렸습니다. 한편 현대차와 함께 지난해 미국 시장에서는 토요타가 큰 인기를 끌면서 사상 처음으로 제너럴 모터스를 제치고 판매량 1위를 차지했습니다. 설 명절을 맞아 미주 한인은행들이 일제히 설맞이 무료 송금 서비스를 진행합니다. 뱅크 오브 호프는 설을 맞아 오는 21일부터 28일까지 한국을 비롯해 홍콩과 중국, 베트남, 대만으로 개인 송금을 하는 고객들을 대상으로 무료 송금 서비스를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한미은행 역시 오는 26일부터 다음 달 1일까지 한국, 홍콩, 중국, 베트남, 인도, 파키스탄에 송금을 하는 고객들에 한해 수수료를 받지 않는다고 전했습니다. 또 퍼스픽시티뱅크의 경우 한국과 중국에 한해 무료 송금 서비스를 진행하고 기간은 오는 25일부터 다음 달 1일까지입니다. 이외에도 오픈뱅크는 오는 24일부터 31일까지, CBB뱅크는 오는 25일부터 다음 달 1일까지 한국에 한해 각각 무료 송금 서비스를 실시합니다. 코로나19 오미크론 변이 확산 여파로 미국 적십자사가 사상 처음으로 국가 혈액 부족 위기 상황을 선포했습니다. 미 적십자사는 코로나19 대유행으로 헌혈자가 감소하고 헌혈 캠페인 등이 중단되면서 10여 년 만에 최악의 혈액 부족 사태가 발생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일부 병원 혈액 수요의 4분의 1이 충족되지 못하고 있다며 만약 국가 전체의 혈액 공급이 곧 안정되지 않는다면 환자들의 생명을 구하는 혈액을 사용하지 못할 수도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미국에서는 지난해 신규 헌혈자가 24% 감소했고 오미크론 변이가 폭발적으로 늘면서 혈액 부족 상황이 더욱 심각해졌습니다. 베알라스키 적십자 의료국장은 혈액 부족에 따른 치료 지연 사태를 막기 위해 헌혈이 필요하다고 호소했습니다. 미국에서 2022년 최고의 직업이 공개됐습니다. US 뉴스 앤 월드 리포트가 발표한 2022년 최고의 직업 순위에서 정보 보안 분석가와 전담 간호사가 각각 1, 2위를 차지했습니다. 정보 분석가가 1위로 꼽힌 이유는 최근 기업과 학교 등 기관들을 노린 랜섬웨어와 사이버 공격이 급증하면서 컴퓨터 시스템을 보호하기 위한 전문 인력의 필요성이 증가하고 있기 때문으로 분석됐습니다. 팬데믹의 장기화로 의사와 간호사 등 병원 인력난이 심화되면서 환자 입원에서 퇴원까지 전 기간을 담당하는 전담 간호사의 수요가 늘어난 것이 직업 순위에 반영된 것으로 풀이됩니다. 이외에도 보조 의사 PA, 의료, 보건 서비스 관리자, 소프트웨어 개발자 등이 올해 최고의 직업 순위에서 상위권에 들었습니다. US 뉴스는 연방 노동 데이터를 분석해
수요가 가장 많은 직업을 파악한 뒤 평균 연봉과 고용률, 일과 삶의 균형 등을 기준으로 점수를 매겨 매년 최고의 직업 순위를 발표하고 있습니다. 아시아나항공이 한국을 방문하는 고객을 대상으로 항공권과 기내 면세 할인 이벤트를 진행합니다. 아시아나항공 미주지역본부는 오는 18일부터 4월 30일 사이 LA와 샌프란시스코, 시애틀, 뉴욕에서 인천으로 향하는 고객들을 대상으로 항공권 특별 추가 할인 이벤트를 진행하고 특히 한국으로 귀국하는 고객의 경우 $689부터 시작하는 편도 특가도 제공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같은 기간 해당 항공기에서는 기내 면세품 추가 할인 이벤트도 진행해 인기 면세품을 기존보다 최대 $40까지 할인된 가격을 구매할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아시아나항공 특별 할인 이벤트는 오는 12일부터 다음 달 2일까지 아시아나항공 웹사이트에서 진행됩니다. 그곳은 다양한 모습으로 우리 앞에 나타납니다. 때론 극적인 방식으로 자신을 드러내기도 하고 세상을 보는 우리의 시선을 끊임없이 바꾸며 내면 깊숙이 잠자고 있던 진정한 우리를 깨어나게 합니다. 아직 발견되지 않은 경이로움으로 가득한 곳. 야마바 리조트 앤 카시노 SM 매뉴얼. 세상의 모든 콜라겐과 비교하셔도 자신 있습니다. 라이필 더마 콜라겐 TV 홈쇼핑의 모든 콜라겐 제품 중에 가장 작은 사이즈의 173달톤 피부세포와 동일 구조이기 때문에 단 4주 만에 확 달라진 결과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라이필과 함께 하시면 예뻐지실 수 있습니다. 대선이 2달도 남지 않은 가운데 민주당 이재명,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가 본격적인 비전 경쟁에 돌입했습니다. 먼저 이재명 후보는 과학기술과 산업 등 4대 분야에서의 대전환을 통해 세계 5강 경제대국을 목표로 하겠다는 신경제 구상을 밝혔습니다. 최경재 기자입니다. 기자회견이 아닌 대중 강연 형식으로 이른바 신경제 구상을 공개한 이재명 후보. 지금이 대전환의 골든타임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재명 신경제의 목표는 종합국력 세계 5강의 경제 대국입니다. 이 후보는 과학기술과 산업, 교육, 국토 4대 분야에서의 대전환을 통해 세계 5강과 국민소득 5만 달러, 주가지수 5천을 이루겠다고 밝혔습니다. 과학기술 분야는 인공지능, 양자기술, 우주항공 등 미래기술 중심으로 전환하고 주력 산업의 디지털화, 녹색에너지, 중소벤처, 서비스업을 축으로 하는 산업 대전환, 여기에 미래인재 육성과 국토 균형 발전 전략을 덧붙였습니다. 신경제의 성공은 결국 투자에 달려 있습니다. 정부의 대대적인 선행 투자를 통해서 민간 기업의 과감한 투자를 유인하고 경제 성장을 이끌어내겠습니다. 이 후보는 과학기술부총리, 기후에너지부, 데이터 전담부서 등을 신설하는 한편 예산기획 기능도 개편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국민과 정부가 메타버스에서 직접 소통하는 메타 정부를 만들겠다고 밝혔습니다. 진이야, 정부 24 실행해줘. 네, 알겠습니다. 정부 24를 실행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부 24입니다.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이 후보는 디지털 인재 100만 명 양성을 위해 정부가 1인당 최대 1,500만 원의 교육비를 지원하고 취업하면 일부를 돌려받는 휴먼 캐피탈 제도도 공약했습니다. MBC 뉴스 최경재입니다.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는 현재 가장 큰 위기로 코로나 상황과 저출생 문제를 꼽으며 자영업자를 위한 임대료 나눔제를 도입하고 아이를 낳으면 월 100만 원씩 지급하는 부모 급여 신설 등을 공약했습니다. 신수아 기자입니다. 50년간 염색공장 등으로 사용되다 최근 새로운 문화공간으로 탈바꿈한 장소에서 신년회견을 가진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 위기 극복을 위해 먼저 자영업자 임대료를 임대인, 임차인, 정부가 3분의 1씩 나눠내 코로나 고통을 분담하겠다고 했습니다. 임대인의 임대료 삭감분을 정부가 세액공제 등으로 보전해주는 방식인데
50조 원이 들 걸로 예상했습니다. 임차인은 남은 임대료 3분의 2에 대해 금융대출 이후 상환 금액에서 임대료와 공과금에 대해 절반을 면제하겠습니다. 저출생 극복을 위해 아이를 낳으면 1년 동안 월 100만 원씩 지급하는 부모급여 신설도 공약했습니다. 이 역시 매년 3조 원 넘는 예산이 투입될 걸로 전망됩니다. 26만 명? 이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1,200만 원 하면은 제가 볼 때는 뭐 그렇게 큰 금액이 들어가지는 않고. 정부 재정을 대규모로 투입하겠다는 공약들이 시장 경제를 중시해온 기존 입장과 상충하는 게 아니냐는 지적엔 양립하는 거라고 답했습니다. 이런 사회 안전망에 관련된 얘기들이 좀 있습니다만은 그거는 시장 경제 체제와 이 양립을 하는 것으로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어 코로나19 방역 토론회에 참석한 윤 후보는 백화점과 대형마트로 확대 적용된 방역 패스가 비과학적이라며 실내 공간의 크기와 환기 수준 등을 반영한 방역 패스 기준이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MBC 뉴스 신서입니다. 단일화를 둘러싼 야권의 신경전도 치열해지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는 윤석열 후보의 지지율이 상승하면 단일화 효과는 크지 않을 거라며 견제에 나섰고,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는 단일화 자체에 관심이 없다며 완주 의사를 거듭 밝혔습니다. 김정인 기자입니다.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가 먼저 견제에 나섰습니다. 윤석열 후보의 청년 지지율이 반등하고 있다고 평가하며 단일화 효과는 큰 의미가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당내 일각의 공동정부론에 대해선 강한 경고를 날렸습니다. 선거를 앞두고 절대 거강꾼 같은 사람 나타나면 안 된다. 그런 거야말로 선거에서 지금 상승세를 탄 우리 후보에게 찬물을 끼얹는 행위다. 반면 윤석열 후보는 단일화에 대한 구체적 언급을 피했습니다. 야권 뭐 이런 단일화 통합 문제는 지금 한참 이 선거운동을 하고 있는 와중에 제가 드릴 말씀은 아닌 것 같고요. 한국기자협회 토론에 나선 안철수 후보에게도 단일화 관련 질문이 쏟아졌는데 안 후보는 더 단호한 입장을 밝혔습니다. 단일화에 관심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뭐 조건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생각해 본 적이 없습니다. 끝까지 완주하겠다는 의사로 받아들여도 되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안 후보는 언론 인터뷰에서도 2012년 문재인 당시 후보에게 양보한 게 정치 인생에서 가장 후회가 된다며 단일화 의사가 없음을 강조했습니다. 정의당 심상정 후보는 한국노총을 찾아 주 4일제 도입과 5인 미만 사업장 근로기준법 전면 적용 등의 협조를 당부했고, 낙태죄 폐지 1년 정책 간담회에 참석해선 아이를 낳지 않을 권리와 아이를 낳을 권리 모두가 존중받는 사회가 돼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김정민입니다. 현대자동차의 남양연구소 디자인센터의 한 팀장급 직원이 1년 4개월 전 스스로 생을 마감했습니다. 이 사건은 단순히 한 개인의 죽음이 아닌 사회적 죽음이라는 판단에 이르게 됐습니다. 차주혁 기자입니다. 2020년 9월 현대자동차가 4세대 투싼을 전 세계에 동시 공개했습니다. The first mover. The Tucson itself perfectly reflects the spirit of Hyundai design. 투싼 디자인 작업에 참여했던 이찬희 책임연구원. 그는 신차 발표 8일 전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10살과 7살 남매를 둔 촉망받던 디자이너. 팀장급인 책임연구원으로 승진도 했습니다. 하지만 과로에 시달렸습니다. 밤에도 휴일에도 일했다고 합니다. 내가 막 죽으면 묘비명에 죽으라 일만 하다가 죽었다고 그렇게 써달라는 거예요. 큰애가 이제 그 얘기를 듣고 뭐 엄청 울었어요. 막 아빠 회사 가지 말라고. 이 씨가 부인과 주고받은 메신저 기록. 2019년 11월 17일 이날은 일요일이었습니다. 아이가 울고 난리야. 주말 어디도 안 가고 집에만 있다고. 다음 주 어떡해? 이 씨는 답이 없었고 집에 오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속옷이랑 옷 챙겨가라 했잖아. 왠지 이럴 것 같았어. 아이가 아침에도 아빠 찾으며 울었어. 나흘 뒤에도 밤을 샜습니다. 오늘 회사에서 자고 갈게. 너무 늦었다. 살아 있었구나. 모든 게 진짜 막 집에 오면 다 회사 얘기였고 거의 카톡 내용을 보면은 오늘도 못 오는 거야. 신차 발표일이 다가오면서 품평회, 센터장 보고, 디자인 수정 지시가 잦아졌습니다. 최소한의 필요한 시간들이 또 있는데 그런 것들 다 무시하고 5시에 리뷰하고 내일 아침에 보자. 근데 야근은 하지 마. 우리는 프로페셔널이니까. 이러면 사실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2020년 1월 어느 날 밤, 이찬희 씨는 불쑥 센터장 씨를 찾아가 면담을 했습니다. 그리고 새벽에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야근하던 동료들 앞에서 크게 소리쳤다고 합니다. 이찬희입니다. 제가 부족한 게 많습니다. 잘 하겠습니다. 그때 이제 뭐 다른 사람들 엄청 많이 충격 먹고 걱정을 했죠. 바로 건너편에 앉아 있어도 안 들리게 얘기하는 사람이 그 공개적인 장소에서 엄청 크게 소리 질렀다는 거는 충격적이었어요. 저도 이 씨는 정신과에서 조울증, 심한 우울증, 그리고 공황장애 진단을 받았고 6개월간 휴직했습니다. 하지만 복직일이 다가올수록 상태는 점점 나빠졌고 급기야 한 번도 없었던 가정폭력까지 벌어졌다고 합니다. 진짜 내내 복직에 대한 걱정, 버림받을 거라는 그런 생각도 들고 뭔가 자기를 이해를 못한다 생각이 들면은 폭력적으로 더 변하기 시작을 하더라고요. 복직을 한 달 앞둔 2020년 9월 7일, 이 씨는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MBC 뉴스 차주혁입니다. 다음 달 4일 겨울올림픽 개막을 앞둔 중국이 미국 항공사들이 운항하는 비행편의 입국을 금지했습니다. 관련 소식 전해드립니다. 최근 중국 항공당국은 미국에서 중국으로 오가는 60편의 항공편을 취소시켰습니다. 이번 조치는 올림픽 개막을 불과 한 달도 남겨놓지 않은 시점에서 미국발 입국자 중 코로나19 확진자가 나오자 정부가 강력한 방역 대책을 가동한 것으로 풀이되고 있는데요. 이에 유나이티드 항공과 델타 항공 등은 1월 중순에 예정됐던 상하이행 운항을 취소한다고 밝혔습니다. 현지 시간 10일 아프가니스탄 동부 지역의 한 초등학교 인근에서 식품을 실은 이동 카트가 폭발해 최소 9명의 어린이가 숨졌습니다. 사고 이후 일부 현지 언론은 이동용 카트가 땅에 묻힌 불발탄을 건드려 폭발이 발생했다고 보도했지만 탈레반 측은 불발탄 폭발은 사실이 아니라고 부인했습니다. 탈레반 내무부는 이번 폭발은 카트에 실린 가스통이 터지면서 발생했으며 희생된 어린이들은 모두 인근 초등학교에 다니는 학생들이라고 발표했습니다. 미국 맨해튼에서 흑인에게 무차별 폭행을 당해 혼수 상태에 빠졌던 중국계 남성이 최근 세상을 떠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지난해 4월 노숙자인 제러드 파월은 생계를 위해 음료수 캔을 줍던 60대 중국계 남성을 밀어 넘어뜨려 무자비한 폭행을 가했습니다. 당시 피해자가 의식을 잃은 후에도 폭행은 이어져 해당 사건은 현지 아시아계 사회에 큰 공분을 일으켰는데요. 현재 기소된 파월은 증오범죄 혐의를 피하기 위해 아시아계를 향해 특별한 악감정은 없다는 입장을 내놓고 있다고 합니다. 인도네시아 정부가 자신이 가르치는 미성년 여학생 13명을 성폭행한 교사에게 사형을 구형했습니다. 최근 인도네시아 검찰은 이슬람 기숙학교 교사 겸 재단 운영자인 해리 위라완에게 미성년자를 성적으로 학대하기 위해 교육자의 지위를 동원했다며 사형을 구형했는데요. 검찰은 현재까지 그의 성폭행으로 태어난 아이가 총 9명에 달하며 추가로 임신 중인 피해자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투데이 이슈톡입니다. 미국에서 10분 동안 2차례 죽음의 고비를 넘긴 비행기 조종사의 영화 같은 사연이 전해졌습니다. 첫 번째 키워드는 비행기 선로의 추락, 죽을 고비 2번 넘깁니다. 종이장처럼 구겨진 비행기가 선로에 놓여 있는데요. 경찰관들이 조종석에 몸이 낀 조종사를 가까스로 끌어낸 그때 무서운 속도로 돌려오던 열차가 비행기와 부딪힙니다. 일촉즉발의 이 사고는 지난 10일 미국 로스앤젤레스에서 벌어졌는데요.
당시 속도를 줄이지 못한 열차가 엔진 문제로 선로에 추락한 경비행기를 그대로 덮친 겁니다. 1초라도 늦었다면 대형 참사로 이어질 뻔한 아찔한 순간이었는데요. 경찰의 빠른 대처 덕분에 열차와 충돌 직전에 목숨을 구한 조종사. 10분간 2번이나 죽을 고비를 넘기며 기적적으로 살아남았습니다. 영국에서 약 1억 8천만 년 전 것으로 추정되는 어룡 화석이 발견돼 화제를 모았습니다. 두 번째 키워드입니다. 머리만 2m 거대 어룡 화석 발견입니다. 누워있는 성인 남성의 옆으로 엄청난 크기를 자랑하는 이건 뭘까요? 바로 영국 러틀랜드에서 발견된 길이 10m에 달하는 초대형 어룡 화석입니다. 지난해 6월 보호구역 운영기구 소속 직원이 산호초섬 경관을 재정비하던 중 발견했는데요. 머리 길이만 무려 2m에 주변 점토를 합한 무게도 1톤에 달한답니다. 현재 돌고래와 비슷한 형태인 이 어룡 화석은 1억 8천만 년 전에 살았던 템노돈토사우루스로 추정된다고 하는데요. 영국에서 발견된 어룡 화석 가운데 최대 규모이자 가장 완벽한 형태라고 합니다. 해당 지역을 소유한 현지 수도 회사는 인근 화석들을 보호 전시하기 위한 재원 마련을 추진 중이라고 하네요. 금붕어의 기억력은 3초라는 속설이 있죠. 다음 실험을 보시면 앞으로 이런 이야기는 사라질 것 같네요. 세 번째 키워드입니다. 금붕어가 운전하는 로봇 자동차입니다. 신기하게도 금붕어가 움직인 방향으로 바퀴가 달린 어항이 스르륵 움직이는데요. 금붕어가 로봇 자동차를 운전한 겁니다. 이스라엘 벤구리온 대학교 연구팀이 금붕어를 대상으로 스스로 방향을 조절할 수 있는지를 실험했는데요. 움직임에 따라 이동하도록 설계된 로봇 자동차에 수조를 달고 금붕어가 분홍색 목표 지점에 이동하면 먹이를 주는 보상으로 훈련을 반복했습니다. 놀랍게도 그 결과 6마리의 금붕어가 모두 목표 지점으로 가는 데 성공했는데요. 연구진은 이번 실험을 통해 금붕어가 복잡한 과제를 수행할 수 있는 인지 능력을 갖췄다는 걸 보여준다고 말했습니다. 금붕어의 기억력이 3초밖에 안 된다는 말 사실이 아닌 것 같네요. 투데이 이슈 톡이었습니다. 세상의 모든 콜라겐과 비교하셔도 자신 있습니다. 라이필 더마 콜라겐 TV 홈쇼핑의 모든 콜라겐 제품 중에 가장 작은 사이즈의 173달톤 피부세포와 동일 구조이기 때문에 단 4주 만에 확 달라진 결과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라이필과 함께 하시면 예뻐지실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1월 11일 화요일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